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민지영입니다. 오늘은 세포융합과 융합의 기술과 이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까요? 세포융합과 융합의 기술과 이용이라고 했는데, 자, 맨 처음에 이 세포융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종류의 세포를 서로 다른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융합시켜서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두 세포의 특징을 갖는 잡종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세포융합 기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기술의 이용을 어디다 이용하느냐 이제 했는데,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게 이제 식물세포는 좀 용이하기 때문에 식물세포를 융합해서 토마토 또는 무추, 토마토는 토마토하고 감자가 합친 거 되겠죠. 그다음에 무추는 아래는 무가 되어 있고 위는 배추가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세포 융합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동물세포에서는 이제 보통 항체,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드는데 이 단일 클론 항체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자, 식물세포는 이제 보통 효소로 세포벽을 통해 세포벽을 분해를 해야 되죠. 세포벽이 분해가 되지 않으면 일단 얘네들은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맨 바깥쪽에 있는 식물세포의 세포벽을 분해시켜서 없애고 세포막만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세포막이 존재하게 되면 그거를 그 어떤 특정 약물을 써가지고 세포막을 부분적으로 파괴를 한답니다. 동물세포는 바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토마토와 감자가 있는데 세포벽을 제거했죠. 양쪽 다. 그러면 식물세포의 세포벽을 제거하면 겉 안쪽에 있는 세포막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포막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다가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데 PEG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PEG. 요걸 처리하게 되면 세포막 일부분이 녹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융합된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세포 융합된 다음에 서서히 이 세포들의 그 핵이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합쳐지게 돼서 그거를 조직배양을 하는 거죠. 이제 배양을 하게 되면 조그맣게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생겨나는 그 싹을 시험관 안에서 키우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뿔이 생기고 기본적인 개체가 생기게 되면 이거를 심어 놓죠. 그러면 토마토하고 위에는 토마토가 달린, 아래는 이 감자가 달린 그 식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기술이죠. 자, 그 다음에 동물세포인데, 동물세포인 경우는 단일 클론 항체. 그럼 단일 클론 항체는 뭐냐 했을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클론에서 생산되는 특정 한 가지 종류의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일단 항체 형성인데 이 과정 자체를 본다면 하나의 항원에서 여러 개의 항원 결정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그 항원,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놈들이죠. 거기에는 뭐 생긴 게 여러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항체도 여러 종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항원의 결정기에 결합하는 한 종류의 항체를 단일 항체라고 하는데, 그 단일 항체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죠.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거의 그 치료에 쓰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본다면 그러면 단일 클론 항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항체를 만들고, 근데 항체를 만드는 건 누가 합니까? 네, 림프구가죠. 그 형제세포가 하는데, 그 형제세포는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길어야 보름. 그래서 이거를 체에서 배양해가지고 많은 양을 배양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말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분열할 수 있는 암세포하고 합쳐버린 겁니다. 암세포의 특징이 뭐죠? 예, 죽지 않고 끊임없이 분열을 한다는 거죠. 주기도 빠르고. 그래서 여기에 그 비림프를 합쳐버리면 잡종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마찬가지로 특정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를 선별한다는 건데, 이거는 선별하는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배양해서 단일 클론 항체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런 이제 그 그림으로 본다면 될 수 있는데, 이걸로 설명해 보면, 자, 어떤 항원인데 여기 이렇게 여러 종류의 항원 결정기가 있죠. 일단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비림프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항체를 만드는데 아까 말한 그 여러 종류의 결정기에 작용하는 항체를 만듭니다. 그 항체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기 여러 개 있어서 여러 종류의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데, 혼합항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비림프를 추출해가지고 했죠.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비림프는. 근데 암세포는 분열을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잡종세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잡종세포는 항체도 만들어내고 다시 그 형제세포의 수명도 극복할 수 있는
반영 구조로 분열할 수 있는 잡종세포를 분리 배양하는 거죠. 따로따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선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배양해 가지고 특정 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가장 효율성이 좋은 걸 따지겠죠. 그래서 이 특정 클론을 배양했기 때문에 특정 클론을 배양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생성물인 그렇죠. 항체 한 종류의 항체를 대량으로 생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비림프구하고 암세포, 잡종세포의 특성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비림프구는 당연히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암세포는 못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잡종세포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비림프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수명은 어떠냐? 10일이라는데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일주일에서 15일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대 수명이 한 15일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암세포는 반영구적이죠. 합쳤기 때문에 수명이 장점인 반영구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장점을 합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배지인데 선택 배지는 뭐냐? 어떤 특정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비림프가 살 수 있는 배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림프가 살 수 있는 배지에다 얘들 다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얘는 생존하겠고 얘는 비림프만 살 수 있는 영양분을 집어넣는데 못하죠. 얘는 암세포는. 그래서 죽음이 되겠고 얘는 또 마찬가지로 생존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맨 처음에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를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비림프는 사라지죠. 사라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선택 배지, 다시 말해서 비림프가 살 수 있는 영양성분이 들어있는 배지에 집어넣게 되면 이번에는 암세포가 사라지게 되겠죠. 치사하게 먹는 것 갖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잡종세포만 살아남죠. 이래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고 완전 배지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존을 할 테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데 맨 처음에 이 단일클론 항체 이용해서는 실제로 항체이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임신 진단 이런 데 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암 치료인데 사실은 아주 활성화되지는 않은데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 특정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암이라는 게 뭐 간암, 위암, 후두암, 그다음에 뭐 췌장암, 뭐 대장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암마다 약간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특정 항원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 항원에 대한 항체,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단일클론 항체를 뽑아내서 그 항암제를 부착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여기서 단일클론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항암제를 여기다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사를 투여한다는 겁니다. 그럼 암세포 붙겠죠. 암세포 붙은데 이 치료제가 암세포를 어떻습니까?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세포에는 절대로 손상이 안 간다는 얘기죠. 왜? 특정 항원에만 결합한 항체이기 때문에 암세포만 결합한 항체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피해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임신 진단 키트. 여러분들 아시죠? 임신 진단 키트인데 이제 그 다음번에 나타날 그림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 키트에서 보면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여기서 그 HCG라는 물질이 몸에서 체외로 바깥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HCG랑 결합하는 단일클론 항체를 만든 건데 이 단일클론 항체인 HCG 항체에 발생 물질을 갖다 부착하는 겁니다. 색깔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소변 속에 HCG가 분비되는데 그 임신 진단 키트에 이거 항체와 결합한 후에 소변이 흘러가겠죠. 그 안에 HCG가 있으면 이거 결합한 후에 이동하다가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표창에서. 그러면 항체 결합하면 그 안에서 무슨 색이 띄냐? 붉은색이 띄어야 되는데 더 이동하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된다고 보겠죠. 그래서 다음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임신 진단 키트가 있고 여기다가 소변을 묻히게 되죠. 그럼 소변은 액체이기 때문에 쭉 흘러갑니다.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맨 앞쪽이 임신 여부 표시창이고 마지막은 검사 종료창이 됩니다. 그러면 임신이 된 경우에 뭐냐? 소변에 HCG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이것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결합이 되죠. 빨갛게 띠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HCG 복합체가 2차 밴드의 항체와 결합합니다. 그러면 붉은색의 띠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 띠 안 나타나죠. 근데 발생 물질에 부착된
HCG와 항체가 여긴 HCC를 갖다 집어넣게 된 거죠. 이 띠 안에다가 그 결합해서 붉은색 띠를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료가 됐다. 그다음에 여기는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라고 생각됩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좀해서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해서 지금 그 유전공학 부분에서는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꼭 알아두셔야 될 거. 그다음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